오늘 소비 전력 할 거야. 몇 번 했던 건데, 28페이지. 책 안 가져왔어? 2권. 우리 2권 들어갔잖아. 2권. 네가 2번을 빠져버렸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일단 필기하면 돼. 여기 보면 28페이지에 소비 전력이라고 나오죠. 제목은 소비 전력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소비 전력에 제일 먼저 이제 뭐가 나와 있냐, 교과서 순서대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줘 볼게요. 첫 번째로 오매 법칙이 나와 있지. 여러분들 오매 법칙 정도는 알지 않나? 오매 법칙이 뭐니? 오매 법칙이 뭐야? 그건 옴이고, 그건 단이고. 아닌데. 오매 법칙 알아? 이제 외워둡시다. I는 R분의 V가 오매 법칙이다. 우리 I는 뭐죠? 커런트, 전류죠. 그 다음에 얘는 resistance, 그래서 저항이지. 얘는 이제 볼티지, 그래서 전압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I는 R분의 V가 오매 법칙이야. 그런데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쓰면 이제 V는 IR이라는 식도 쓸 수 있죠. 또는 R은 자리 바꿈하면 I분의 V라고도 쓸 수 있지.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있어. 근데 진정한 오매 법칙은 I는 R분의 V다. 이 오매 법칙을 사실은 어디다 이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미지에 물질을 새로 만들거나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험 물리학자들이 이거 전기 저항을 측정합니다. 전기 저항을 측정할 때 이걸 모르는 물질의 저항을 측정하고 싶은 거야. 그때 쓰는 애가 이게 오매 법칙이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지금 I는 다시 한번 써볼게요. R분의 V잖아.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이 미지의 저항값,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Y는 AX처럼 했을 때 이게 종속변인이잖아. 이게 독립변수라고요. 그래서 독립변수를 변화시키면서 종속변수, 즉 결과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걸 갖다 실험을 구상을 하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까? 자, 선생님이 회로를 한번 구상해 볼게요.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새롭게 만든 물질을 여기다 연결을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니? 전류계를 연결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전압을 연결하죠. 전압계를. 이렇게. 스위치까지 연결을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여기다 이제 미지의 물질을 갖다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갖다 뭐를 놓는 거야? 이런 걸 가변전압이라고 그래. 여기는 스위치죠. 그래서 스위치를 닫아가지고 가변전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한 번은 1V, 한 번은 2V, 한 번은 3V, 한 번은 4V 이런 식으로 해서 볼트를, 전압을 변화를 주는 거야. 그랬을 때 이게 결과가 되는 거죠. 전류를 그때그때 측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다가 자, 이제 X축이 독립변수니까 여기다가 전압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뭐를 측정하는 거야? 전류를 측정하는 거야.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온 값들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것이지. 연결해가지고 나온 값들을 각각 읽어가지고 그랬더니 A라는 물질을 갖다가 측정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되더라. B라는 물질을 갖다가 측정해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결과물이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이게 지금 Y축에 I가 Y축이죠. 그 다음에 X축이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RA 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되죠. R분의 1이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기울기가 RB분의 1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저항이 큰 거야? 기울기가 작은 RB가 RA보다 저항이 크더라. 이렇게 알아. 실제로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니네. X 증분분의 Y 증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에 역수를 취하면 그 물질, 새로운 물질에 저항이 되더라. 이렇게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건 I는 R분의 V가 맞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를 한다? 미지의 시료에 대한 전기 저항을 측정하더라. 이때 필요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I는 R분의 V라는 식을 갖다 놓고 이걸 변형을 하면 V는 IR이라는 식, R은 I분의 V라는 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적용시켜가지고 쓰면 되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오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나와 있냐면 저항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기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들이잖아. 그래서 전압이라고 하는 건 볼트라는 단위를 쓰죠. 그 다음에 전류는 우리가 이제 커런트라는 단위를 쓰고 단위는 얘는 이제 암페어죠. 저항은 레지스턴스 R이라고 쓴다고. 그래서 전압을 우리는 뭐라 그러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물로 치면 수압인 거지, 수압. 그죠? 수압. 니네 수도꼭지를 콸콸 틀었을 때 압력하고, 물총에 삑 해갖고 물총 멀리 나가는 압력하고 누가 압력이 더 셀까? 아니요, 물총이 더 세요. 수도꼭지 압력이 이렇게 못 나가잖아. 아, 그래, 알았어. 세게 나가는 거 있어. 근데 보통 일반적인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가면 요만큼 나가잖아. 근데 물총으로 쏘면, 물총 성능 좋은 거 이렇게 하고 쏘면 한 30m 나가요. 그게 훨씬 수압이 센 거야. 됐어? 압력은 그런 거다. 전류는 뭐예요? 특히 이제 플러스 전하의 흐름이죠.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더라. 반대로 니네 잘 아는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가지고 플러스 극으로 가죠. 참고로 이런 것도 좀 알아둬라. 이 전류라고 하는 건 단위 시간 동안에 도선의 한 단면을 얼마나 전자들이 지나갈 거냐 또는 전하가 지나갈 거냐라고 하는 거야. 많이 지나가면 전류가 센 거야. 그치? 그러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물총하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하고는 누가 물의 흐름이 많니? 누가 물의 흐름이 많아? 수도꼭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이렇게 하면 다 젖죠. 근데 물총으로 쏘면 그냥 조금밖에 안 젖잖아. 이렇게. 아, 그래. 대용량 물총이 있어. 이게 이제 전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감전이 돼서 죽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야. 전압이 세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물론 번개는 전압도 세고 전류도 세. 그래서 빠직해갖고 죽는 거야. 근데 실제로 니네 가스레인지 불 켤 때 딱딱딱딱 불꽃 튀기잖아요. 전기 라이터에 불꽃 튀기는 거? 캠핑 가가지고 그 불 붙이는 거에 딱딱딱딱 소리 나는 그 불꽃 튀기는 거 있죠. 그게 한 3만 볼트 됩니다. 니네 스웨터 입고 스웨터 벗을 때 불 꺼놓고 벗으면은 불꽃이 팍팍팍팍 튀겨. 요새 선생님 우리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선생님 강아지를 키우거든. 홈에여가지고 털이 되게 많아. 얘 막 달려들어서 이렇게 쓰다듬으면 막 빠지지 막 스파크가 튀어요. 어두운 곳에서 막 불꽃이 튄다니까. 그게 한 2만 볼트, 3만 볼트 됩니다. 근데 걔도 조심스러워. 아프니까. 따갑겠죠. 근데 죽진 않잖아. 그러니까 전압은 되게 세. 근데 전류가 되게 조금 흐르기 때문에 죽진 않는다. 따끔거린다. 근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젓가락 가지고 저 콘센트에다 한번 꼽아보세요. 220볼트밖에 안 돼. 근데 아마 처참한 광경이 펼쳐질 거야, 아마. 예, 감전돼서 죽습니다, 잘못하면. 나무젓가락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 나무젓가락은 전기가 안 통하지. 쇠젓가락으로 해야죠.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 손에 물을 좀 묻혀가지고, 그리고 딱 해갖고 구멍에다 팍
딱 꼽아보세요. 뻥! 어딘가 어딘가 터져요. 죽습니다. 근데 그게 한 2A 정도 되는 거예요. 많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전돼서 죽는 건 전압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몸에 순간적으로 전류가 많이 흘렀을 때, 그러니까 많이 적셔지면 죽는 거야. 번개는 죽어요. 번개는 죽죠. 아, 번개맨? 번개맨은 걔가 이제 지 몸에서 번개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거죠. 하여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단위가 볼트라고 쓰고요. 얘는 이제 암페어라고 쓰죠. 그 다음에 얘는 옴이라는 단위를 쓰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전압, 전류, 저항 정도는 알아야 되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우리 옴의 법칙 여기 나오잖아요. 옴의 법칙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게 저항이야. 저항 R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S분의 L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니네 중학교 때 이거 배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2학년 때 나올걸? 중학교 2학년 때. 자, 근데 저항이 이게 이제 도선의 길이야. L이. 이게 이제 도선의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퀄로 바꾸면 비례상수가 나오는데 비례상수가 로우라고 하는 비저항 값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저항이고 얘는 비저항이다. 비저항은 나중에 이제 할 건데 온도에 관련된 그런 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도체나 부도체나 반도체 이런 거 따질 때 비저항 값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선의 길이, 도선의 단면적 이런 관계가 있다. 나중에 또 나오는데 전기 전도도는 누구하고 비례하냐면 로우분의 1, 그 전기 전도도 비저항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저항 이퀄로 놔두고 이걸 L분의 S로 여기다 곱해주면 되죠. L분의 S를 양변에다 곱하면 저항 곱하기 L분의 S 하면 그게 비저항 값인 거야. 그래서 비저항 값하고 전기 전도도는 반비례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어쨌든 저항은 이렇게 나타낸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도선의 길이하고 도선의 단면적에 비례하고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전력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제 소비 전력이잖아요. 전력에 대한 얘기를 좀. 전력은 우리 스몰 p로 쓰는데요. 사실 이게 정확한 정의는 전기 에너지의 일률이다. 니네들이 이제 일률에 대한 얘기를 전기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시간으로 나눈 거야. 우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전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력이 단위가 뭐가 되는 거야? 와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와트 수가 높으면 단위 시간당 전기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 전열기가 특히 와트 수가 높아요.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되어 있는 열나는 그 난방기구 있지? 그게 막 3000와트야. 그런 매트 같은 그런 경우 열내는 애들이 주로 와트 숫자가 높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얘기야. 그거 많이 쓰면 열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백열전구도 형광등으로 바꿨죠. 근데 형광등이 또 효율이 별로 안 좋아서 형광등을 전부 다 뭘로 바꾼 거야? LED로 바꾼 거야. 얘네들이 이제 전력이 좀 소비 전력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오래 켜둬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 거야. 그걸 우리는 전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전력을 나타낼 때 소비 전력은 어떻게 돼? 전압 곱하기 이렇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옴의 법칙을 적용하면 돼. V는 IR이니까 얘는 I제곱 R이라고도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I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되죠. I 대신에 R분의 V.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R분의 V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비전력, 전구의 밝기 같은 거 따질 때는 전압 곱하기 전류 쓰면 돼. 근데 이제 나중에 전격 전압 같은 거 쓰면 이런 식을 쓰면 되고요. 니네 이제 송전전력 이런 거 쓸 때는 I제곱 R. 그러니까 공식이 그때그때 이용되는 게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전력을 나타낼 때 V 곱하기 I라고도 쓸 수 있고, 그 다음 V 대신에 IR 집어넣으면 되죠? V는 IR이니까.
그래서 i제곱 r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i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v 그대로 놔두면 r분의 v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력을 세 가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v 곱하기 i제곱 r, r분의 v제곱.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전력을 이용해가지고 주어진 값에 의해가지고 전력을 구할 수 있더라. 우리는 오늘은 이거를 많이 사용할 거야. 전압 곱하기 전류, 이게 전력이다. 소비 전력이다. 그리고 단위는 뭐다? 와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저항의 포인트를 맞출 거니까 우리 거기 봐봐. 자, 전류 얘기 나왔죠? 전기 저항 얘기 나왔지? 다 선생님 설명한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29페이지 보면 오메 법칙 그래프도 나와 있죠? 다 설명한 거예요. 이제 저항의 연결이 나올 거야. 한 장 넘겨보세요. 자, 30페이지에 저항의 연결과 소비 전력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전기 에너지가 나오지?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공식까지 좀 다 써봅시다. 전기 에너지가 있고 전력량이 있어요. 전기 에너지는 뭐냐면 E는 이제 어떻게 된다? V, I, T입니다. 이게 초예요, 초. 이걸 전기 에너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전력량은 우리 어떻게 쓰냐면 단위가 얘는 와트시야. 얘는 전기 에너지는 단위가 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그것도 시간이 초야. 그럼 단위가 줄입니다. 근데 얘는 전력량을 우리 다른 기호가 또 있니? 없죠? 전력량 따로 없네? 여긴 안 썼네. 얘는 뭐냐면 V 곱하기 I 곱하기 이제 뭐예요? 시간인데 H 이렇게 쓸게. 이거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hour 이렇게 돼. 그러면 요 값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겠니? 곱하기 3600 하면 3600 하면 와트시가 뭘로 바뀌는 거야? 줄로 바뀐다. 자, 와트시가 3600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줄로 바뀌더라는 거야. 이런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전기에너지하고 전력량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기에너지 전력량은 뭐를 하기 위한 거야? 나중에 전기요금 계산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전력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니? 이 VI니까 전력을 몇 시간 동안 사용할 거냐? 하루에 몇 시간 사용했어? 그럼 곱하기 30을 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이 나오는 거지. 그럼 하루하루 계속 똑같은 전기만 써야 되는 거예요? 꼭 그건 아니지. 왜 똑같이 하지? 아이, 그렇지. 똑같진 않지. 그게 합산돼서 이제 한전에서 그 계산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누진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이제 갑자기 세금이 확 올라가. 그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계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지. 이게 이제 우리가 따지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야. 전기 에너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전기 에너지는 줄로 나타낼 때는 VIT, 전력량으로 나타낼 때는 V 곱하기 I 곱하기 시간이다. 여기는 초다. 그러니까 얘네 관계는 1시간이 3600초잖아. 그래서 3600초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와트시에다 3600을 곱하면 줄로 바뀌더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쓰고 나서 저항에 연결을 할 건데, 첫 번째, 저항의 직렬 연결이 있어요. 저항의 연결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바로 계산으로 넘어갑시다. 저항의 직렬 연결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로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R1이고 R2라고 하는 저항이 연결이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볼트죠. 여기는 스위치지. 그 스위치를 닫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거든. 그럼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 그런데 길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저항의 직렬 연결인데 어떻게 돼요? R2가 원래 없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가 뿅 하고 늘었어. 자, 우리 저항식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억나지? 저항은 어떻게 된다? S분의 L이더라.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도선의 단면적은 일정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얘 비례해야지. 자, 저항하고 길이는 비례해야 돼. 근데 여기가 저항이 이랬다가 얘가 하나 늘었어. 그러니까 길이가 늘어난 요까지. 길이가 늘어나니까 저항이 어떻게 돼? 증가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얘의 전체 저항을 구할 때는 R1 플러스 R2 이렇게 구하는 거야. 직렬 연결은 계속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1옴하고 2옴을 연결했다 그래봐. 그리고 여기 이제 몇 볼트, 6볼트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전체 저항은 얼마일까? 전체 저항은 3옴이 되겠지. 두 개 더하면 되잖아. 그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체 전류 I를 구해야 되지. 전체 전류 I는 어떻게 돼? 옴의 법칙으로 R분의 V죠. 자동으로 나와야 돼. 자, 전체 3옴이지. V가 얼마? 6볼트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2옴이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여기 전체, 아이고 미안해. 2옴이래. 2암페어죠. 전체 전류가 2암페어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럼 여기로 이제 얼마가 흘러? 2암페어가 흐르고 여기도 얼마가 흘러? 2암페어가 흐르는 거야. 이렇게 해서 회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계산해야지. 여기에 걸리는 전압 계산해야지. 전압은 뭐죠? V. V는 어떻게 됐죠? V는 IR이야. V는 IR이야. IR. IR. 여기 몇 볼트? 2볼트. 여기는 IR. 4볼트. 두 개 더하면 얼마야? 6볼트. 끝. 계산이 깔끔하게 잘 된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이걸 우리는 저항의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다. 자, 이번엔 하나 더. 두 번째, 저항의 병렬 연결을 가봅시다. 저항의 병렬 연결은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똑같이 비교해볼까? 여기도 1옴이 있고 여기도 2옴이 있어. 그리고 여기 6볼트라고 해봅시다.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스위치를 띡 닫았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1옴만 있었어. 근데 병렬 연결하면서 이제 이게 생기니까 어떻게 되니? 도선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길이는 그대로인데 면적이 늘어나는 요까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자, I는 옴의 법칙에서 R분의, 아이고, 미안해. 저항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S분의 L이라 그랬죠? 이렇게. 근데 지금 뭐가 일정해? 길이가 일정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일정한데 어떻게 됐어? 얘가 1옴에서 2옴으로 면적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무슨 효과야? 반비례죠. 반비례면 얘를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 R1이고 R2라고 해볼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체는 역수로 취해줘야 되는 거야.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 얼마이겠어요? R분의 1은 1분의 1분의 2분의 1이지. 그럼 얼마예요? 2분의 3. 따라서 R 전체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옴이 되는 거야. 3분의 2옴이 여기 전체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전체 전류 I는 어떻게 되겠어? I는 R분의 V니까 R이 얼마예요? 3분의 2죠. V가 얼마예요? 6볼트지. 너네 이거 번분수 계산할 수 있지? 2분의 18이니까 얼마예요? 9A.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9A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9A가 흘러가다가 두 갈래로 나눠줘야 돼. 근데 1대2야. 어디가 막혔니? 얘가 막혔어. 1대2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로 6A가 가고 여기로 3A가 가. 그럼 여기 몇 볼트? 6볼트. 여기 몇 볼트? 6볼트. 6볼트. 잘 푼 거야. 얘는 같아야 돼. 그래서 저항의 병렬 연결은 뭐가 같아요? 전압이 일정해야 돼. 직렬 연결은 뭐가 일정한 거야? 전류가 일정한 거야. 이 두 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일단 적어보세요. 앞에서는 약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 우리 책에는 이게 전부 다 공식으로 나와 있지. 문자로 나와 있지. 이 문자로 적용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문자로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는 처음이니까 숫자로 한번 집어넣어서 해보자고요. 숫자로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래서 제목은 소비 전력으로 돼 있잖아. 대단히 제목은.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저항의 연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여기서 저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기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 표시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거기다가 전기기구로 치환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구가 될 수도 있고 전기 난로가 될 수도 있고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뭐죠? 전자레인지가 될 수도 있고 전기를 사용하는 선풍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돼요. 정수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기기구를 대입시키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걔네들의 소비 전력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소비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저항의 연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로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저항의 직렬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저항의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저항이 한 3개짜리 이렇게 연결해 볼게. 그리고 이제 전원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여기에 스위치가 이렇게 여기 간단한 회로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R1이 있고 R2가 있고 R3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얼마를 할까요? 12V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이제 1옴으로 주어져 있고 2옴으로 주어져 있고 여기에 3옴으로 주어져 있다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스위치. 근데 분명히 이제 스위치를 닫아야 되겠죠? 닫아야 됐을 때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이니까 전류가 이제 전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지? 우리는 이 I 전체 전류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자, 이 회로를 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저항의 연결, 즉 전체 저항을 구해야 돼. 근데 이게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하나씩 늘어남에 따라서 비례하기 때문에 그냥 더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전체 저항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그냥 쭉쭉쭉 더해주면 된다. 다 더했더니 얼마가 나오니? 6옴이 나오더라. 그럼 이제 우리는 옴의 법칙을 구해가지고 I 전체를 구하면 되는 거죠. I는 어떻게 구한다? R 전체분의 V가 되겠지. R 전체 방금 계산했죠? 6옴이었어. V는 얼마예요? 12V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A라고 하는 전체 전류를 구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전체 전류가 2A가 이렇게 결정이 됐지. 그런데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 도선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얘도 2A가 흐르고 여기도 2A가 일정하게 흐르고 2A가 일정하게 흐르더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류가 일정하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직렬 연결 회로의 핵심이다. 그러면 이제 R1은 뭐 예를 들어서 뭐예요? R1은 전구라고 해봐. R2는 뭐 히터야. R3는 뭐 정수기야. 얘네 각각의 권리는 전압을 구하고 싶은 거야. 전압을 구했더니 여기는 어떻게 돼? V를 구해야 되니까 V는 IR. 그럼 몇 볼트예요? 2볼트가 걸리죠. 여기는 얼마? 4볼트가 걸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걸려? 2, 3, 6, 6볼트가 걸리죠. 검산하는 방법은 이 볼트를 다 더하면 되는 거야. 얼마 나왔어? 12볼트 나오죠. 니는 계산을 잘한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소비 전력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P1을 구해야 되는 거야. P2를 구해야 되는 거야. P3를 구하면 되는 거죠. 몇 와트씩인지. 각각의 전기기구들이 전력을 얼마를 소모하는지. 자, 얼마로? V 곱하기 I로 계산을 하라 그랬죠? 얼마예요? V가 2V죠. 곱하기 I가 얼마야? 2A죠. 그래서 4W가 걸려. 얘 V 곱하기 I죠. 그 V 얼마 걸렸어? 4V 걸렸죠. 곱하기 얼마? 2A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8W.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여기에 V 곱하기 I 계산하면 되죠. 얼마 걸렸어? 6V 걸렸죠. 그 다음에 2A. 그러니까 6이 12W.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 토탈. 이 회로에서 소모되는 소비 전력은 얼마가 되는 거야? 24W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다.
단위 시간당 24W의 인류를 갖더라. 이걸 몇 시간 쓰냐에 따라서 이제 전기요금이 발생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전부 다 전구다. 그럼 누가 제일 밝을까? 세 번째 저항에 있는 전구가 제일 밝겠지. 와트수가 크면 전구의 밝기가 밝은 거야. 밝으면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지.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그 효율을 좋게 한 게 이런 LED 등이라고요. 밝긴 밝은데 와트수가 적어가지고 전기요금이 조금 나가더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개발해서 쓰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저항의 직렬 연결이라고 얘기를 한다. 할 수 있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저항의 병렬 연결입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병렬 연결 쓰게 되면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회로도는 이런 회로도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를 이제 우리 R1, R2 똑같이 한번 1옴, 2옴, 3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몇 볼트로 할까? 12V 그대로 비교하려고. 그래서 스위치를 닫아봐. 그래야지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지. 이게 이제 전체 전류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렇게 된다. 그런데 길이 세 갈래이기 때문에 세 갈래로 나눠 가져야 돼, 전류가. 그것까지 고려를 합시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이 전체 저항을 구해야죠. 얘가 우리 R1이었죠. 얘가 R2였죠. 얘가 R3였어. 우리 전체 저항은 자, 어떻다 그랬어? 이거 병렬 연결은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했죠. 자, 원래 하나 있었어. 두 개 있었어. 세 개 있었어. 이렇게 늘어가면서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지. 면적하고는 반비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역수로 구해라. R2분의 1, R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계산해보세요. 얼마예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이야. 통분해봐. 얼마 나오니? 6분의 얼마니? 6분의 11? 11 나오죠. 그럼 R 전체는 얼마가 되는 거야? 11분의 6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좀 지저분하다.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 11분의 6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전체 전류 I는 어떻게 구하니? R분의 V가 돼야 되니까 R 전체, I 전체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자, 어떻게 돼요? 얘는 자 번분수 11분의 6옴분의 여기 얼마야? 12V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6분의 12 곱하기 11이니까 짠짠 하면 얼마예요? 22A가 되죠.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로 이제 얼마가 흘러가는 거야? 22A가 흘러가는 거야. 앞부분보다는 같은 건데 엄청나게 전류가 세졌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병렬 연결로 전기기구를 연결하잖아? 그러면 전류가 세지는 거야. 그래서 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구멍 많다고 이거 다 꼽으면 안 돼. 큰일 나요. 얘가 못 견뎌갖고 잘못하면 화재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휴지 같은 게 있어서 끊어줘야 돼. 안 그러면 불나요. 중국산 막 이거 구멍 10개 있는 거 그런 거 나오는 거 사면 안 돼. 그거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거 충전하려고 빈 구멍 있으면 다 꼽잖아. 그럼 과열돼갖고 여기서 불납니다. 왜? 많이 꼽으면 꼽을수록 전류가 세지기 때문에. 그 허용 전류라는 게 있어. 그러려면 이게 많이 꼽혀 있잖아? 많이 꼽는 구멍이 큰 거면, 구멍이 많으면 이 선이 굵어야 돼. 이 선이 굵어야지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중국산 허가 안 받은 거 그런 거 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얇고 구멍은 10개 있어. 다 꼽아버리면 과부하 걸려서 여기 녹아버려. 불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래서 KS 마크. 우리나라 제품이 좋아요. KS 마크 돼 있는 거는 아마 5개, 3개 미만일걸?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선을 샀으면 된다. 자, 22A가 흘러가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전체 중에 여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1대 2대 3이니까 몇 대 몇이죠? 역수비로 가야 되니까. 니네 1대 2대 3의 역수비는 얼마니? 3대 2대 1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몇 대 몇 대 몇이지? 이거 아는 사람. 6대 3대 2죠. 이거 아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합이 22A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 이거 합이 얼마니? 11이니까 여기는 이제 얼마가 흘러가는 거야? 두 배 흘러가면 되네. 12A가 흘러가면 되고 여기는 6A가 흘러가면 되고 여기는 4A가 흘러가면 돼. 이렇게. 이거 잘 모르겠으면 이건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가 12V가 나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기 힘들면 그냥 바로 얼마 곱하면 12, 얼마 곱하면 12, 얼마 곱하면 12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갖고 이거 토탈 합이 22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죠? 이거 P1이 있고 P2가 있고 P3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이제 P1 구해봅시다. P1은 얼마예요? V1에 그 다음에 I1이잖아. V1이 얼마였어? 우리 12는 공통적이죠? 그 다음에 I1이 얼마야? 12A죠. 144W죠. 이렇게 된다. P2는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 V2에 I2죠. V2는 12V 똑같고 I2가 얼마였어? 6A죠. 그럼 얼마니? 6, 22, 72W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 P3는 어떻게 되겠어? V3에 I3 이렇게 되니까 여기 12V에 얼마가 됐지? 4A 이렇게 되죠. 그럼 428, 48W. 그래서 니네는 소비 전력까지 구해낼 수 있어야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이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의 핵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적어봐. 자, 참고로 지금 이 회로도 이 그림이 선생님이 이렇게도 그렸는데 니네 이제 여기 하이탄 문제 보면 이 그림이 어떤 식으로도 이게 그림이 똑같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거도 똑같은 그림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1옴, 얘가 2옴, 여기에 3옴, 여기에 12V, 여기에 스위치, 이렇게 생겼어. 이거하고 이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다. 이것도 병렬 연결이다. 같은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끄집어서 올려서 여기다 올려도 얘가 올려도 되는 거야. 이렇게 같은 내용이다.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똑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항의 혼합 연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혼합 연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렬하고 병렬이 짬뽕돼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선생님이 한번 회로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회로가 있어요. 저항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병렬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위치.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R1이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R2고 여기가 R3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얼마로 할까? 여기를 2옴이라고 한번 해볼까? 여기를 4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게 병렬 연결이고 직렬 연결이 이렇게 돼 있지. 이거 전체 저항을 먼저 구하는 거야. 이거 전체 저항. 여기를 한 12V라고 합시다. 이거 전체 저항을 먼저 구해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구하니? 이거 병렬 연결이니까 자 어떻게 된다고? R 병렬의 전체는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R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하니? 2분의 1 플러스 여기 4분의 1 이렇게 되죠. 여기는 얼마야? 4분의 3. 따라서 R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4옴이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냥 얼마로 할까요? 한 9 정도. 여기 3분의 5 정도 하자. 얘가 3분의 5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3분의 4하고 얘 3분의 5가 직렬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전체 저항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5 플러스 3분의 4니까
얼마가 되니? 3분의 9니까 3옴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전체 전류 I를 구해야죠. 어떻게 된다? R 전체분의 옴의 법칙이지? V가 되는 거니까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3옴분의 12V 이렇게 되죠. 얼마예요? 4A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얼마가 전체 전류 4A가 흘러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는 얘는 4A가 흘러가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대2죠. 1대2니까 얼마가 흘러가야 돼? 잘 모르겠지. 그러면 이거 하면 얼마예요?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온다. 여기 얼마예요? 두 개 곱하면 볼트가 얼마 나오니? 3분의 20볼트 나오죠? 이렇게. 그럼 여기 몇 볼트가 나와야 돼? 3분의 20 더하기 X 해가지고 이게 얼마 나와야 돼? 12볼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 나오니? 3분의 16이야? 16볼트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 3분의 16볼트가 나오려면 여기 얼마 흘러가야 돼? 3분의 4? 여기는 얼마 흘러야 돼? 3분의 8? 이렇게 흘러가야지. 그죠? 두 개 곱했을 때 3분의 16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럼 다 계산이 된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 여기가 얼마, 이렇게. 어차피 곱하면 얘는 얼마가 나? 3분의 16볼트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20볼트. 두 개 더하면 3분의 36볼트니까 12볼트가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이 된다.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게 나온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얘를 갖다가 P1이라고 하고 얘를 P2라고 하고 얘를 P3라고 했을 때 P1, P2, P3의 소비 전력도 구할 수 있겠지. 계산하면 되는 거야. P1 어떻게 계산해요? V가 얼마였어 아까? 3분의 20볼트 곱하기 I가 얼마예요? 4A.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 다음 P2 어떻게 계산하면 돼? 여기가 3분의 16볼트야. 근데 그때 얼마가 흘러가? 3분의 8A가 흘러가네. 그 다음 P3 어떻게 돼요? 3분의 16볼트야. 근데 거기 얼마 흘러? 3분의 4A가 흘러. 숫자가 지저분해서 그렇지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소비 전력을 계산하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선생님도 이 회로도가 이렇게 좀 익숙하거든요. 근데 니네들한테는 이 회로도가 똑같은 회로가 어떤 그림으로 나오냐면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펴졌다 한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얘를 갖다 밑으로 뺀 거다? 얘를 집어넣어봐. 그럼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냐면 그 다음에 얘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 그림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R2가 되고 얘가 R3가 되고 얘가 R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12V가 되고 여기 스위치가 되고 비교가 되니? 똑같은 회로다. 얘를 늘려가지고 고무줄이라 생각하고 밑으로 이렇게 빼면 돼. 그럼 얘랑 똑같아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회로가 모양이 다양하게 나와요. 일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놓고 이게 병렬 관계인지 직렬 관계인지를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문제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지 이 혼합 연결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병렬 연결하고 직렬 연결 그리고 혼합 연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도 나오냐면 가변 저항을 가지고 회로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회로를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걸 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가변 저항은 회로에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저항을 바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다이얼로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가변 저항. 전압도 있어. 슬라이닥스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올리면 전압을 0에서부터 100V, 200V까지 올릴 수 있는 거야. 왼쪽으로 돌리면 줄일 수도 있는 거야. 그 저항도 그런 게 있고 전압도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변 전압, 가변 전류, 가변 저항 이런 말을 쓴다. 그래서 회로에서 가변 저항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회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예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선생님이 전구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회로가 있다 그래봐.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R1이라고 하는 R2라고 하는 이런 전구가 있어. 근데 서로 저항이 다른 전구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변 전압 저항이 R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회로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볼트라고 주어졌어. 전부 문자로 주어지죠? 스위치를 이제 닫았을 때. 자, 이제 이 회로를, 자, 머릿속으로 상상력. 자, 상상을 해보세요. 스위치를 띡 하고 닫았을 때, 여기서 불이 들어오겠지. 여기서 불이 들어오겠지. 그래서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R1하고 R2에 지금 불이 들어왔어. 그리고 스위치를 열었어. 그래 놓고 이번에는 R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R을 조금 높여. 그래 놓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이 1번 A라는 전구하고 B라는 전구의 밝기가 그 이전에 켜졌던 밝기하고 어떻게 될 거냐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걸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다시 문제는 뭐냐면, 자, 이 가변 저항하고 이렇게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하고 직렬 연결을 같이 연결한 혼합 연결이야. 그런데 병렬 연결 쪽에 가변 저항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 지금 현재 저항보다 높였어. 그리고 나서 높이기 전에 킨 불 밝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높이고 나서 다시 스위치를 닫았을 때 A하고 B의 불이 켜졌는데 전에 비해서 어떨까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조건은 얘가 일정한 거야. 자, 그럼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조금 이따 필기하세요. 여기 봐봐. 자, 이 회로에서 이 R 값을 높이면 이 값이 어떻게 될까? 상상해보세요. 줄어들어. 늘지 않을까? 한번 검사를 해봅시다. 잘 모르니까 우리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여기에 1옴이 있었어. 1옴이 있었어. 자, 이거 합성정 얼마예요? R분의 1은 병렬이니까 1분의 1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얼마니? 1분의 2. 따라서 R은 얼마예요? 2분의 1이라고. 맞아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2옴으로 올려봐. 올렸지. 그럼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1은 얼마가 되는 거니?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인 거지. 그럼 얼마야? 2분의 3이죠. 따라서 R'은 얼마야? 3분의 2옴이지. 어때요? 어때? 증가했지. 증가했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병렬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증가시키면 전체 저항은 증가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원래보다 이 값이 증가한 상태야. 그러면 얘랑 얘는 변함이 없으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지금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된 거야? 증가한 상황이지. 그죠? 그러면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한 상황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 올린 다음에 얘 흐른 전체 전류는 감소한 상황이잖아. 그러면 전체 전류가 감소했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전체 전압 V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V1 플러스 V2라고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V1이 어떻게 됐어? I 전체에 그 다음에 R1이잖아. 그런데 이 R1은 변함이 없단 말이죠, 지금? 누구만 변했어? 얘가 감소했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감소했으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어두워졌을 거야. 처음보다 어두워졌을 거야. 그리고 이 값이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되니? 이 값이 증가해야 되지. 왜? 얘가 일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증가해야 되는 거야. 그럼 I가 감소한 상태에서 여기로 흘러가고 여기로 전류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쪽에 전압이 증가해야 되니까 원래 흘렀던 전류보다 여기 전류가 원래보다 증가해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더 밝아지는 거야. 왜? 여기가 커졌으니까. 얘도 V2, V2가 증가해야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두워진 거야. B는 어떻게 된 거야? 밝아진 거야. 이렇게 회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한 번만 더, 복잡하니까 한 번만 더 리뷰를 해볼게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요? 자, 두 개의 저항을 병렬 연결하고 직렬로 이렇게 연결해서 혼합 연결이야. 그런데 이 가변 저항을 증가시켜봤어. 증가시켜봤더니 어떻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이 저항을 증가시키면 전체 저항이 증가해요. 이 전체 저항이 증가하니까 얘랑 더한 전체 저항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I는 R분의 V니까 이게 증가하니까 전체 전류는 V가 일정하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쪽으로 전체 전류가 감소하니까 이 길을 지나가는 원래 지나가는 전류보다 전체 전류가 감소했으니까 얘는 어두워질 거야. 그런데 얘가 어두워지면은 얘 V1이 작아지는 거야. 근데 이 V가 일정하니까 V1 플러스 V2는 일정해야 되는데 얘가 작아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커져야 된다. 그럼 얘는 커지면 얘도 V2가 되고 얘도 V2가 되기 때문에 둘 다 증가해야 돼. 그러려면 여기로 흘렀던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런 회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적어보세요. 그려놓고 가변 저항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자, 우리 한번 볼까? 문제풀이 한번 해봅시다. 먼저 37페이지에 있는 8번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림은 저항값을 바꿀 수 없는 가변저항 A하고 바꿀 수 있는 이다. 저항값을 바꿀 수 있는 가변저항. 우리는 이걸 가변저항이라고 그랬죠. A와 저항값이 R인 저항 B를 병렬로 연결했어. 그리고 전압이 지금 V로 일정해요. 이런 경우에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은 V가 걸려야 되고 여기도 V가 걸려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저항값이 RB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로 전압이 일정하니까 여기로 흐르는 전류 IB는 일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가변 저항을 바꿔주면 전압이 전류가 달라지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억부터 볼까요? A의 저항값이 변하더라도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된다? 이게 변하면 합성 저항은 항상 R보다 작다 그랬어. 어떻게 되겠니? 변하면. 이거. 얘가 변하면.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될까? 항상. 어떻게? 뭐가 늘어나? 근데 저항값이 변한다라고 표현했잖아. A의 저항값이 변하더라도 합성 저항은 항상 R보다 작다 그랬어. 왜? R이 지금 뭔데? 저항값 B의 이거잖아. 한번 해볼까? 잘 정리가 안 되지?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2옴 있어. 2옴 있었어. 자,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전압이 일정해. 이거 지금 얘가 지금 고정이야. 응? 고정이야? 고정이다? 그러면 전체 저항 구해볼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지. 얼마예요? 2분의 2지. 1이지? R 얼마예요? 1이지? 얘보다 작지? 자, 이번에는 얘를 한번 이제 높여보자. 3옴으로 바꿔보자. 그럼 얼마가 되니? 1은 어떻게 돼?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얼마니? 6분의 5니? R 프라임 얼마야? 5분의 6이죠. 어때? 2옴보다? 작지? 기억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동렬이 아니어도 항상
그건 아니지.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숫자를 한번 간단한 걸로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B는 지금 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V가 여기 둘 다 V로 걸려야 되기 때문에 V가 같아야 되니까 자, V는 IR이잖아. 지금 이게 일정하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일정하지? I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죠. 지금 얘도 일정하지?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V도 병렬 연결은 V가 일정해야 되지? 그러니까 I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니은도 맞죠. 그 다음 D급번 한번 볼까요? A의 저항값이 커질수록 전체 소비 전력은 작아진다 그랬어. A의 저항값이 커질수록 이제 커지는 경우가 이 경우죠? 그럼 여기가 커지면 여기 저항값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되니? 전체 저항이 커진다 그랬지. 전체 저항이 커지면 전체 전류가 작아지니까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왜? 여기에 전압은 일정한데 전체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가 작아지니까 V 곱하기 I 전체 소비 전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얘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다. 이게 이제 병렬 연결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한번 볼까요? 2번 한번 봅시다. 38페이지 2번 봐봐. 자,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 2번. 자,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5옴, 그 다음에 R1, R2, 그 다음에 저항과 R1, R2인 저항과 전류계가 지금 PQ가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런데 그리고 전압은 12V로 일정하대요. 그래놓고 P에서 여기에 2A가 흘러가고 있대. Q에서는 3A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대. 이쪽으로 나가가지고 일로 가고 일로 가는 거잖아. 나눠져서 간다. 그러면 얘 봐봐. 일로 가가지고 나눠져가지고 여기서 2A고 여기서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3A가 되는 거니까 이걸 전하량 모종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뭐 1A가 흘러. 그러니까 이쪽으로 얼마가 흘러가는 거야? 1A가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몇 볼트가 걸리는 거야? 5볼트가 걸리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가 12볼트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가 걸려야 될까? 7볼트가 걸리겠지. 그럼 여기가 1A가 지나가면서 7볼트가 걸려야 되니까 여기는 7옴이 걸리겠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2A가 지나가면서 여기에 12볼트니까 여기는 6옴이 걸려야 되겠지. 2, 6, 12볼트니까. 끝. 다 된 거야. 자, R2는 얼마예요? 6옴, 빙고. 그 다음에 저항값이 R1이 어딨냐? R1인. 저항에는 얼마 걸러? 1A 걸른다니까? 틀렸네. 여기는 1A 걸러야 된다. 그 다음에 전체 소비 전력은 얼마가 나와야 되니? 이게 지금 얼마야? 얘는 5W죠? 얘는 얼마예요? 7W죠? 얘는 얼마예요? 여기 몇 볼트가 걸리죠? 12볼트가 걸리니까 얘는 얼마죠? 24W지. 그러니까 24W 플러스 57이니까 12W니까 얼마예요? 36W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아니고 36W 이렇게 돼. 얘도 틀렸죠. 그래서 기억만 정답이 되겠다. 할 수 있겠지? (39페이지에) 4번. 이런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 그림은 저항이 2옴 2개하고 그 다음에 4옴 2개를 이렇게 연결한 거야. 그래놓고 A점, B점, C점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A하고 C점을 전원을 연결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면 이거 다 병렬 연결이야. 원래 이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선생님 한번 그려봤는데 가운데 사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2가 있고 여기가 4옴이고 여기가 4옴이고 여기가 2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AC가 된 거지. 그럼 B점이 뭐 한 이쯤이 B점이 되겠네. A하고 C니까 C, 여기가 B 이렇게 되겠네. 이 그림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면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럼 병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여기가 4V가 걸려 있으니까 이거 전부 다 얼마 얘도 4V, 얘도 4V, 얘도 4V 다 걸려야 돼. 그럼 여기는 당연히 2A 그릴 거, 1A 그릴 것이고 1A 그리고 여기는 2A 그릴 거.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각각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겠니? 각각의 소비 전력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4V니까 4이 8W죠? 여기는 4일은 4W죠? 여기는 4W지? 여기는 8W지? 그 소비 전력 얼마가 되겠어? 24W가 되죠. 24W 맞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저항의 2옴에 흐르는 거 2A 흐르죠? 각각 2A다. 이거 기억도 많네.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전원의 분기점을 BC로 연결하래. 그럼 이렇게 연결하란 얘기지. BC니까 이렇게 연결하겠지. 이게 긴 거 되겠다. 이렇게 연결. 그럼 똑같은 거야. 어차피 병렬 똑같습니다. 그럼 저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얼마로 일정하다? 24W로 일정하다. 그림은 똑같은 거야. 단 위아래가 4옴이겠지. 가운데가 2옴이겠지. 4, 2, 2, 4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니까 그지? 3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 41페이지에 7번 문제 한번 볼까? 7번 문제 보면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스위치를 넣었을 때하고 스위치를 넣지 않았을 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스위치를 여기 보세요. 스위치를 여기다 넣으면 지금 스위치를 넣기 전에 한번 볼까? 스위치 넣기를 전에 보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가가지고 요 두 개는 직렬이고 이 두 개가 직렬이고 병렬이니까 그냥 얘를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그리면 이렇게 될걸? 너무 쉽죠?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10V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옴이고 여기가 4옴이고 여기가 3옴이고 이렇게 되겠지. 스위치를 닫지 않았을 때 여기가 떨어져 있는 거잖아. 여기가 떨어져 있는 거잖아. 병렬 연결이야. 이거 계산해줘. 이거 계산 못하겠냐? 할 수 있지. 얼마예요? 이거 합성이 얼마야? 3옴이지. 이거 합성이 얼마야? 7옴이지. 이렇게 돼. 그럼 여기에 이제 10V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 걸러야 돼? 3분의 10A 걸러야 돼. 여기는 얼마 걸러야 돼? 3분의 7A 걸러야 돼. 아이고. 얼마지? 7분의 10A 걸러야지. 그 두 개 곱했을 때 여기도 10V 나오고 여기도 10V 나와야 되니까. 쉽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직접 해봐. 만약에 여기다 스위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 같으니?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될걸? 1하고 2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가 1옴이고 여기가 2옴이고 여기가 4옴이고 여기가 3옴이다. 근데 이거 병렬하고 이거 병렬이 이렇게 붙어 있긴 하지만 이 도선의 의미는 이게 넓이를 그냥 가느다랗게 핀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그리면 똑같은 그림이 되는 거냐면 병렬 두 개를 연결한 거야. 직렬로. 이런 회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위치 넣으면 그럼 여기 얼마야? 1옴, 여기 2옴,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4옴, 여기는 3옴 이렇게 되죠.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겠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병렬이니까 얼마야? 1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얼마니? 4분의 5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야? 5분의 4옴이지. 여기는 얼마예요?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얼마야? 6분의 5죠. 그럼 얘는 얼마야? 5분의 6옴이죠. 그럼 전체는 얼마야? 5분의 10옴이겠지. 2옴이네. 여기엔 10볼트니까 5A가 여기로 흐르죠. 자, 5A가 흐르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4A가 되고 여기가 1A가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게 되면 여기가 3A 흐르고 여기가 2A 흐르겠지. 끝. 그러면 풀 수 있어. 회로를 이렇게 풀면 된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조금 니네들한테 어려울 수 있어요. 스위치를 닫았을 때 이렇게 연결된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병렬 두 개가 직렬로 연결돼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똑같이 풀면 돼. 필기해놔봐. 이렇게 응. 회로를 단순하게 응. 연습을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연습을 하다 보면 금방 감이 와. 문제 풀어보면 돼.